돈을 벌려면 아주 간단해요. 하루에 4시간 일한 사람이 8시간 일하면 2배로 벌어요. 시급을 근무 시간을 2개로 늘린다든가 2잡을 뛴다든가 3잡을 뛴다든가 4잡을 뛰면 노동 시간이 증가하기 때문에 돈을 당연히 벌겠죠.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24시간밖에 안 되는데 2잡, 3잡, 4잡으로 넘어가면 체력이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노동의 가치를 늘려야 돼요. 어떤 분은 하루 1시간 일을 하면 10,000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1시간 일을 하면 손흥민 씨가 축구 게임 한 번 하면 수백억 받는다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노동 가치가 큰 거죠. 그래서 저는 근무 시간을 2배로 늘리는 것보다는 시급을 2배로 늘렸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노동의 수입보다는 자본의 수입이 더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일하는 사람은 2종류가 있어요. 노동자와 자본가가 있고요. 그래서 질문. 지금 오 원장님하고 저는 의사죠. 원장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저희가 노동자일까요? 자본가일까요? 아들, 자, 아빠가 노동자야? 자본가야? 1번 아니면 2번? 뭘로 떼글래? 1번. 1번 노동자. 네, 이번에 맞았어요. 와. 주세요. 얼른 줘야 돼요. 필요하냐? 자, 오늘 영상 중에, 화면 중에 중요한 화면이에요. 이것은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도 이것은 외우고 가셔야 돼요. 옆에는 노동 수입이에요. 한쪽은, 반대쪽은 자산으로, 자본으로 버는 수입이에요. 노동 수입은 내가 시간을 내 가지고 노동을 하는 거예요. 월급을 받는 것은 월급 생활자. 오 원장님이랑 저는 자영업자이면서 전문직이긴 하지만 오 원장이 출근 안 하고 제가 출근 안 하면 환자를 한 명도 못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역시 똑같은 노동자인 거예요. 당연히 이제 하지만 월급을 주느냐 받느냐 차이는 있겠지만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노동자에 속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한쪽은 사업가가 있고 투자가가 있어요. 사업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어떤 식당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카페를 여러 개를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사업가예요. 자기가 굳이 출근 안 해도 그 파트 카페들은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업가고요. 어떤 물질을 모아서 이런 사업가에게 투자를 하면 그때는 투자가가 되겠죠. 저는 빨리 노동자에서 사업가로 가든지 투자가로 가든지 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왜 엄마 아빠가 공부하라고 하느냐? 고졸과 대졸의 급여 차이가 있어요. 자, 고졸은 죄송해요. 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몇 %의 임금을 받을까? 물론 이건 평균적이에요. 자, 예주 1, 2, 3, 4 중에 몇 %일 것 같아요? 2번 69%. 옆에 예선이 예주 틀렸어. 그래서 넘어간 거야. 1번. 1번 59%. 얼른 주세요. 와. 웬일이야? 우리 수준만 고졸 연봉은 대졸의 59%. 네, 물론 대기업 기준이긴 해요. 그래서 미안한 말이지만 대학을 가야 되는 이유예요. 이건 대한민국 현실이고 전 세계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59%죠. 미국은 더 높아요. 영국은 더 높아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2%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한 사람들의 연봉과 이것을 위로는 거의 무한정 열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손흥민은 뭐 수백억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무한정 열려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아까 본 표를 약간 나눴어요. 한쪽은 바닥은 노동 시간이고 옆에는 수입이에요. 제일 밑에 있는 것은 미안하지만 노예 영역이라고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려놨어요. 왜냐하면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위에는 시간과 돈을 바꾸는 영역인데
내가 자기 개발을 하고 능력을 갖추면 갖출수록 이 수치 그래프가 기울기가 올라가요. 올라가면 최저임금 위에 어느 정도 위에 빨간 선이 하나 있죠. 이 조그만한 마진 그 기울기 연봉이 있는데 딱 빨간 선하고 파란색으로 거기에 딱 넘어가게 되면 조그마한 갭이 생기는데 그게 여유 자금이에요. 그래서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재빨리 투자를 하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빨리 요즘에 뭐 흔히 말하는 저물주 위에 거물주라고 하는데 그런 영역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1인 가구 볼게요. 2022년 중위소득이 194만 원이 200만 원이 안 돼요. 그런데 최저생계비가 116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급여에서 최저생계를 빼면 남은 금액이 생기죠. 그게 가용자산이에요. 잉여 수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개념을 놓고 보면 미안해요. 급여 200인 사람은 잉여 수입이 얼마죠? 대충 잡아가지고 100만 원가량 돼요. 급여가 400인 사람은 잉여 수입이 300만 원가량 돼요. 그래서 급여 200과 400의 차이는 2배 차이가 아니라 잉여 수입을 놓고 보면은 3배 차이가 나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래쪽에서 있으면 안 되고요. 빨리 키워야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노동소득에서 자본소득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이 표가 이제 다시 한번 보이죠. 그래서 노동수입에서 자산수입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쪽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노동수입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옆에는 뭐 부동산을 소유해가지고 임대료를 받는다든가, 옆에는 주식을 사가지고 뭐 배당금을 받는다든가, 어떤 유튜브를 해가지고 유튜브 수입을 나온다든가, 이런 어떤 저작고 있다든가, 이런 돈을 벌어들이는 본체 외에 분신들을 만들어 놓는 방식을 선택을 해야 돼요. 이것은 젊은 친구들일수록 이 개념이 빨리 들어야 돼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일단은 나의 노동소득을 높이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난 한 10년간 열심히 의학 공부했어요. 그리고 오 원장님은 이것도 중요하지만 자본소득이 들어오는 것이 더 유리할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두 가지 중에서 먼저냐 두 번째냐, 이것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노동소득을 먼저 높이고 거기서 나오는 잉여 수입을 가지고 분신 1이나 분신 2나 분신 3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병원 진료 시간을 줄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시간에 3번을 만들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럼 직원들한테도 저희가 줄였으니까 직원분들도 근무 시간을 줄인 거잖아요. 그럼 직원들한테도 뭘 기회를 준 거예요? 3번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육을 하고 시간을 들이면 생각이 달라지겠죠. 이 시간 쓰는 것을. 왜 잉여 수입을 투자를 해야 되냐면 20몇 살까지는 당연히 적자죠. 돈은 못 벌고 열심히 학원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대학도 다녀야 되니까. 졸업하고 나면 소비하는 그거보다 노동소득이 당연히 많아져요. 잉여 수입이 생기죠. 근데 언제까지? 보통 우리 표를 보면 60세 근처에 의해서 다시 역전돼요. 그러면 나중에는 60세 이상부터 80몇 세 사실 때까지는 그 시간에는 마이너스예요. 예전에 이때가 마이너스여도 자녀들이 부모님을 봉양해드리고 부모님 용돈을 갖다 드리면 가능했는데, 요즘은 그럴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기 때문에 노동소득이 남아고 있는 지금 시점에다가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노동소득에 투자를 해가지고 투자가 잘 되면 파이어족이 나오죠. 젊었을 때 나 그냥 은퇴할래, 회사 안 다니네, 이런 분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임원이 될 확률, 회사에 들어가서 내 노동 가치를 막 높였어요. 그래서 내가 임원이 될 확률이 이때가 얼마였냐면 0.8%. 그러면 100명 들어가면 임원이 될 확률은 1명이라는 거예요. 회사에 들어가서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확률은 1%밖에 안 돼요. 그럼 사업 성공 확률은 몇 %일까요? 5%. 그러니까 20명이 사업하면, 식당 차리면 1명 살아남고 19명이 망하는 거 맞아요.
근데 확률적으로는 0.7하고 지금 5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나 계속 월급쟁이 해가지고 0.7에다가 내가 어떤 내 인생을 걸래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5%에다가 인생을 걸래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퍼센트를 높이는, 위험도를 줄이고 퍼센트 높이는 방법들이 있어요. 제가 개업할 때 병우원은 망할 확률이 20%였어요. 20년 전에. 그래서 80%는 성공한다 했는데 코로나 전에 40% 나왔어요. 10명이 병의사가 10명 오픈하면 4명만 살아남고 6명은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몇 퍼센트? 40%가 떨어졌겠죠. 하지만 왜 전문직으로 가려고 하느냐? 이 퍼센트가 임원될 확률이나 요식업의 성공 확률보다는 훨씬 더 높기 때문이에요. 전문직이라는 이 직종을 국가에서 보호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학도 간호대를 가거나 치대를 가거나 의대를 가거나 한의대를 가거나 막 이런 데를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업은 성공하면 천국, 실패하면 전 지옥이다. 이게 세상적인 말인데, 그럼 사업을 안 하면 천국이냐? 아니에요. 사업 안 하면 100% 지옥이에요. 왜냐하면 임원이 되지 못하고 은퇴하게 되면 노후는 가난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누가 성공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높은 확률에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사진을 이렇게 하면 잘 찍어요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떤 사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가 본질을 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느냐의 개념이 아니라 돈에 대한, 경제에 대한, 인생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것을 좀 얘기해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가 제 딸이 둘이가 있는데 둘째가 잘하는 게 여러 가지 걸 잘하는데 그 중에 뭘 정말 잘하냐면 전략적인 지출을 정말 잘해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전략적인 지출을 잘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꼭 필요한 곳에다가 딱 지출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커피값을 아껴서 어떤 이는 명품백을 사고, 어떤 이는 카메라를 사고, 어떤 일은 커피값을 아껴서 자기가 좋아하는 회사 주식을 한 달에 한 주씩 산대. 주식이 얼마냐고 물었더니 5만 원이래. 5만 원짜리 주식을 커피값 아껴서 한 달에 산다. 제주도에 갔더니 김명각 씨라고 사진을 잘 찍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돈만 생기면 담배 한 갑하고 필름 한 통만 샀고 나머지는 살 게 없었대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투자하는 것, 그것을 보고 전략적인 지출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잉여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투자로 가려고 그러면, 저축으로 가거나 투자로 가려고 그러면 전략적으로 지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미안하지만 거지를 양산하려고 가요. 소비를 막 권장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폴 세무엘슨이 행복지수를 얘기했는데요. 소비를 욕망으로 나누면 행복지수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수입이 갑자기 10만 원에서 20만 원 늘면 소비가 따라서 소비가 2배로 는 거예요. 수입이 늘었으니까. 그러면 행복지수가 2로 높아지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몇 달 가지 않아서 욕망지수가 따라서 커져버려요. 그러니까 행복은 다시 행복지수 1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좋은 차 사도 석 달이 안 가요, 행복한 게. 좋은 집에 가도 6개월이 안 간대. 해외여행 갔다 와도 한 달이 안 가고요. 명품 사도 몇 개월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운그레이드는 못해요. 큰 집 살다가 작은 집 가는 것은 대부분 답답해서 못하고요. 비싼 차 사다가 싼 차 사는 것도 못하고요. 명품 옷 입다가 일반 옷 입으려고 그러면 옷 입고 나갈 옷이 없다라고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부분 시선의 노예예요. 너는 명품도 없냐? 너 아픈 몇 평이냐? 자가용은 뭐 있냐? 네가 다니고 있는 교회 예배당을 얼마나 크고 화려하냐? 명함 속의 직함도 중요하고요. 요즘 인스타에 보면 무지막지하게 비싼 맛집에서 막 올라와요. 어느 날 아내랑 같이 가면 식당에 갔는데 너무 비싼 식당에 갔는지 제가 표 보고 와 비싸다 했는데 우리 주변을 봤더니 다 젊은 데이트하는 커플이야. 보고 놀랬어. 아니 쟤들은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나가지고 이걸 먹으러 오는 거야. 나도 못 먹겠는데.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2011년에 세계 1위 행복지수 세계 1위였어요. 근데 19년에 봤더니 95위로 떨어졌어요. 세계 1위 행복 나라가. 왜냐? 타인들은 이제 보기 시작했고 다른 나라들을 보기 시작하다 보니까 행복지수가 떨어진 거예요. 우리는 왜 떨어지냐? 옆 아파트는 1억 올랐는데 나는 전세야. 아니지. 누구는 코인으로 건물을 빌딩을 샀어. 그 빌딩에 카페를 아빠가 차려줬어.
근데 내 아빠는 나 그 명품 가방 하나도 안 사줘. 아니면 대학 다닐 때 네가 알바 해가지고 대학 다니라 그래. 이게 뭐냐면 시선 혹은 비교 이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혼식장에서 명품들이 너무 많아진 시대가 됐고요. 그래서 명품 없으면 빌려서 간다네요. 근데 그 말 듣고 많이 웃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행복한 도시 세종시래요. 왜냐하면 다수가 공무원이고 비슷비슷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선의 차이가 없고 압력이 덜하다 이거죠. 그래서 여분의 잉여 수입을 소비할래 투자할래. 자, 소비는 자동차 구입하는 거, 뒷담화나 술자리, 충동구매, 물건 구입, 고가의 명품 시계 뭐 이런 거 하는 거, 자기 개발해서 책을 구입하는 거, 학원을 다니는 거, 뭐 교재를 구입하는 거, 세미나에 참석하는 거, 이런 것은 투자가 될 수 있다 저는 생각해요. 명품을 할부로 구입하면 당장은 부자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본질은 부자는 절대 못 되고요. 할부금만 남죠. 근데 그 물질로 투자를 잘하면 부자 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만약에 투자를 잘못하면 명품도 안 남죠. 그러면 이제 힘들게 살고 명품도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잘 투자해야 된다. 잘 투자해야 된다. 그러려 그러면 투자할 사람과 투자할 장소를 찾아야죠. 분별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분별하는 방법을 얘기할 거예요. 빚에도 좋은 빚이 있어요. 안 좋은 빚도 있고, 저는 빚은 좀 있어야 될 거 생각해요. 왜냐하면 열심히 내는 동력이기 때문에. 빚이 있으면 열심히 직장 출근하죠. 알바도 하고. 나쁜 지출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아이한테는 1,000,000원짜리라도 카메라 사고 싶으면 사라 얘기해요. 저는 1,000,000원짜리 카메라 안 사요. 왜 안 사냐? 내가 사면 이건 나쁜 지출이거든. 근데 아이가 1,000,000원짜리 카메라 사면 사진 전공이니까 1,000,000원짜리라도 카메라를 사면 그것은 아이에게는 투자인 거예요. 투자. 그러니까 같은 카메라를 같이 사더라도 제가 사면 지출이고요. 아이가 사면 투자인 거죠. 오 원장님이 좋은 차 사면 저는 지출이라고 생각 안 해요. 저희들 혹시라도 사고 날까, 이동 중에 사고 날까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축을 도대체 그럼 수입의 몇 %를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두 가지 방식. 저는 밑에를 주로 좋아하는데 월 수입에서 최저생활비를 빼고 나누기 2해서는 해가지고는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는 누구한테 할 거냐? 나보다 돈 모르는 사람도 투자하면 안 되죠. 나보다 바보한테 투자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 나보다 그릇이 큰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이 나보다 그릇이 큰지 안 큰지 어떻게 알죠? 이 사람이 약속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봐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약속 뭐냐면 출근 시간, 약속 시간 이런 거고요. 그리고 약속을 지키려 그러면 루틴이 만들어져야 약속을 지킬 수 있어요.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메모도 해야 돼서 할 수 있고요. 대부분 5분 안에 결정이 돼요. 아빠가 병원에 환자가 왔을 때 이렇게 치료해야 치료법은 이겁니다 라고 설명할 때 5분 안에 설명해야 되고요. 이 카메라 사야 되는 이유, 이 카메라가 아니고 이 카메라야 되는 이유도 5분 안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부동산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거 누구한테? 동생한테나 후배한테나 친구한테 5분 안에 이해시킬 수 있어서 5분 안에 끝나는 게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은 어떻게 분별하냐? 종업원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아랫사람처럼 하대하고 욕하고 이런 사람. 약속 장소 올 때까지 도덕 규범 다 어기고 쓰레기 뱉고 침 뱉고 이러고 오면 안 되죠. 사람 밀치고. 그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그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돈을 어떻게 쓰느냐? 제일 좋은 방법은요. 카드 내역서 딱 보면 제 카드 내역서 딱 보면은 제가 어떤 사람인가 나와요. 이거 딱 쓰면서 타이핑하면서 카드 내역서 한번 봐봤거든요. 그랬더니 찻집 도서구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차 좋아하고 책 사는 거 좋아하고. 근데 술집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술집꾼이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어려운 말을 쓴다, 어려운 용어를 쓴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첫 번째, 이 사람이 쉽게 설명할 능력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쉽게 설명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설명 안 해주면
배려성이 전혀 없는 자기 이기적인 사람이네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가르쳐주기 싫어서 비밀로 하는 건가?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람하고는 거리를 둬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저 만나봤지만 정말 뛰어난 고수는요, 아무리 어려운 것도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쉽게 설명해줘요. 그래서 쉽게 5분 안에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고수인 거예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도 여러분 어떤 모습에 어떤 일을 하는 거라 하는 것도 똑같이 쉬운 용어로 5분 안에 동생한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질문 보면 요즘 유튜브 보면 원장님도 많이 경험하시겠지만 리플들 보면 정말로 한심한 리플들 너무 많아요. 막 던지는 리플. 사실 질문하는 수준들 리플들 보면요, 그 사람 수준이 보여요. 그래서 대리는 대리끼리 놀고요, 신입사원은 신입사원끼리 놀고요, 과장은 과장끼리 놀고요, 대표는 대표들끼리 논단 말이 그래서 나와요. 투자 행위는 자기 어떤 행위가 나오려 그러면 그 전에 생각과 사고가 먼저 움직여야 행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생각과 사고는 내가 어떤 책을 읽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이것에 따라서 자주 바뀌어요. 도박꾼 만나면 같이 도박하게 되고요. 경마장에 가면 누군가 끌고 갔겠죠. 그 사람은 친구 잘못 만난 거 맞아요. 술 친구 만나면 술 마시고요. 독서 친구 만나면 책 읽죠. 운동 친구 만나면 운동하고요. 제가 동창회 안 나가는 이유가 나가면 과거에 자기 세계에 빠져있는 친구들만 만나기 때문에 동창회 안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 어떤 책 읽었는가 물어보면 돼요. 주식책 읽었으면 주식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고요. 신앙책 읽은 사람이면 신앙책 열심히 본 사람이고 그렇겠죠. 그래서 뭐 부동산 공부했다 그러면 하락론자 책을 읽었는지 상승론자 책을 읽어보면은 될 수 있다. 이것은 나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내가 요즘에 어떤 책을 읽었느냐, 내가 시간을 어디에 썼느냐가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냐를 결정하는 쪽으로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존 버년이라는 청교도 신학자를 알고 싶었어요. 아주 간단해요. 알려 그러면 그가 쓴 모든 책을 다 사요. 다 뒤져봤는데 10몇 권밖에 없어. 다 사가지고 다 외워. 그리고 그가 주로 사용하는 어떤 용어들, 성경 구절들 찾아가지고 읽어보면 돼요. 오런 베핏을 알고 싶다. 그가 한 강연 글 저서 찾아가지고 그에 대해서 추격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을 추격하면 그러면 그 사람의 사고, 행동, 그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해요. 이게 사람을 아는 거예요. 날마다 한 줄씩은 글을 써야겠다라고 마음 먹은 게 30년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하루에 한 줄씩은 적었겠죠. 적다 보니까 성경을 딱 보다 보면 이제 나중에 계속 쓰다가 보면 도대체 칼빈은 도대체 이 성경 구절 어떻게 해석했을까 궁금하면 칼빈이 쓴 책 사가지고 그 구절 보면 되고요. 루터는 어떻게 해석했을까라고 궁금하면 보다 보면 이렇게 하다가 이게 쌓이게 되니까 이제는 내가 책을 쓸 수 있겠어. 물론 뭐 인기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건 뒷일이고. 그래서 양서 플러스 꾸준한 시간이 들어가면 반드시 결과물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루틴은 독서 루틴이 더 필요하는데요. 나의 지식 수준을 결정하고요.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니까 인생이 바뀌어요. 인생이 바뀌잖아요. 저는 부자 될 가능성도 당연히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시간, 돈, 만나는 사람이 우리의 노년을 결정을 하고요. 노년에 우리나라 극빈자, 가난한 사람이 44%, 혼자 먹고 살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시간 어떻게 쓰느냐, 돈 어떻게 쓰느냐, 누구 만나느냐가 노년에 가난하게 되느냐, 가난하지 않게 되느냐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 공평하셔서 24시간 누구나 똑같이 주셨어요. 그래서 하루는 초로 나누면 86,400. 이거 아껴 쓸 수도 없고 이월도 안 되고 저금도 안 되고. 자, 일반인들 하루에서 8시간 일하고요. 이동 시간 2시간이니까 10시간이에요. 평균 수면 시간 7시간이니까 나머지 7시간이 인생을 결정해 버려요, 대부분. 그럼 가족, 친구, 드라마, 취미, 행복, 즐거움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지난 일주일간 과연 몇 시간이나 나의 개발을 위해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혹은 미래를 위해서 독서를 했다던가 자기 개발을 해서 세미나를 했다던가 그 시간이 한번 물어볼게요. 자, 3시간 이상. 3시간 이상이요? 3시간 이상이신 분.
뭐가? 자기 개발. 자기 개발이나 또 책을 읽었다든가 요 유튜브를 봤어도 자기 개발을 하려고 유튜브를 봤으면 상관없어요. 드라마 뭐가 보지만 않았으면 돼요. 그래서 3시간 이상인 분. 자, 그러면 5시간 이상이신 분. 7시간 이상이신 분. 10시간 이상이신 분. 뭐 하신 거예요, 권사님? 뭘 본 거예요? 책을 3권 읽었습니다. 3권 읽었어요. 목사님은요? 세 권이 뭐지? 책 봤습니다. 책 봤어요. 3권에다가 그러면 또 네. 다른 책 자, 그러면 두 분에게 한 장씩 주셔야 돼요. 예. 선물 받는 거야? 5시간 이상? 저도 10시간. 나머지 이 시간이 7시간이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분들의 행복과 즐거움까지도 같이 좌우한다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제가 한 것은 이걸 일반화하는 것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개개인마다 에너지가 다르고 어떤 사람은 10시간을 자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시간밖에 안 자도 되는 사람이 있죠. 하지만 에너지가 한정돼 있으니까 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써야 된다. 돈도 집중해야죠. 전략적으로 지출해야 되지만 시간과 에너지도 전략적으로 조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결정하셔야 돼요. 실수를 어떻게 하냐면 할 것만 적어요. 할 것만. 안 할 것을 적어야 돼요. 자, 내가 메일을 확인해야 되는데 메일을 확인하러 딱 들어갔다가 컴퓨터 안에 들어가게 되면 막 딴 길로 가죠. 유튜브 하나 보려고 경제 유튜브 하나 보려고 들어갔다가 막 거기 나와 있는 거 영화도 나오고 드라마 나오면 거기 가죠.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할 것 하지 않을 것을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유튜브들 보고 책도 읽고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일주일에 책 한 권 이상 안 읽고 성공하신 분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책도 읽고요, 요약하고요, 언제나처럼 5분 안에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세요. 딸이 책을 읽었다. 그러면 엄마 잠깐만 들어와봐 해가지고 앉혀놓고 이 책이 이런 책이야. 이 책 안에 있는 이런 내용 이거야. 5분 안에 엄마한테 설명할 수 있어요. 항상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거절 못하는 이유가 인정받고 싶은 욕망과 거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그 시간에 해야 될 다른 것이 분명히 있거든요. 거절할 때는 짧고 분명하게 하시고요. 여운 남기지 말고 정중하게 하시고요. 상대방의 이유를 물으면 그냥요 죄송합니다라고 말을 끊어야 돼요. 이러이러한 이유 안 돼요. 이게 아니라 그냥요 죄송합니다. 아니 당구 배워올래? 아닙니다. 바빠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전문가를 찾는 게 시간과 효율을 주는 거예요. 아플 때 뛰어난 의사 찾죠. 투자할 때도 나보다 뛰어난 투자자 찾는 거고요. 피카소가 어떤 사람이 피카소한테 그림 그려주세요 했어요. 30분 만에 피카소 그림 그려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만데 8천만 원입니다. 이 사람이 날로 먹는다고 화를 냈어요. 30분 만에 그림 그리고 8천만 원 받는다고? 피카소 답이 뭐였냐면 내가 30분 만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유는 40년 동안 훈련했기 때문이니까 40년간의 시간이 쌓여 있습니다 라고 답을